지난 시간에 클리블랜드 연승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두 분께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아하. 자, 여기서 손대범 기자가 맞췄습니다. 네, 뭐 보스턴 권위자가 제대로 틀리셨네요. 권위자라기보다는 네. 이거 워딩 그대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요? 아, 이거 내가 보스턴의 이랬었어? 빅맨진이 피멍 들고 나간다. 피멍이 들긴 했는데 예. 아 이렇게 내가 얘기했었구나. 또 경솔해지고 있네. 네. 19연승 한다고도 제가 얘기했군요. 네. 아 이게 또 슬슬 또 병이 도지고 있는데. 필라델피아가 지금 3승 13패 처참합니다. 팀 내 분위기에 대한 이슈가 터져 나왔다고요? 가장 컸던 건 조엘 엠비드의 지각 사태입니다. 모든 연습 심지어 경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온 적도 있대요. 일단은 보도만 따르고 본다면은 구단 일정을 정말 밥 먹듯이 어기는 선수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걸로 이제 배당까지 나왔어요. 누가 유출했냐 그걸로. 근데 공교롭게도 1위가 또 엠비드였어요. 본인이 했다? 네, 본인이 그냥- 치러놓고 그리고 다음은 NBA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NBA 시즌은 어떻게 판도가 변했고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주목을 받았는지 동부 컨퍼런스 순위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부 순위부터 볼까요? 동부는 뭐 클리블랜드가 난리 났죠. 네, 17승 1패로서 1위고요. 보스턴이 15승 3패인데 오늘 포르징기스가 돌아왔고요. 올랜도 매직은 1옵션이 빠졌는데 3위. 뉴욕 닉스는 초반 출발이 더뎠는데 어느덧 10승입니다. 자, 마이애미와 미러키는 아주 출발이 더뎠는데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요. 인디애나, 브루클린, 디트로이트, 시카고, 애틀란타, 샬럿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팀들은 전부 다 반경기 차이로 네. 아주 오밀조밀 모여 있고요. 그리고 13위부터는 좀 차이가 나는데 토론토, 그 다음에 놀랍게도 필라델피아, 그리고 워싱턴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자, 보는 김에 서부 순위도 손대범 기자가 정리를 해주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서부는 뭐 1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13승 4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승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한 게임 차로 2위에 있고요. 휴스턴, LA, 멤피스 역시나 뭐 선두권이나 거의 별반 차이 없는 네.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위 LA 클리퍼스가 한동안 잘 나가다가 오늘 보스턴한테 일격을 당했습니다. 피닉스 선즈와 덴버, 댈러스가 그 뒤에 7, 8, 9위를 따르고 있고,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9승 8패로 10위, 미네소타 팀볼브스가 8승 8패로 약간 좀 5할 승률임에도 불구하고 11위에 머물러 있고요. 네. 세크라멘토는 부상자 복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갈피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틀랜드와 유타, 뉴올리언스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에도 팬들이 많은 팀들을 위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골든 스테이트가 여전히 선두권 경쟁 중입니다. 근데 오늘도 패했죠. 네, 오늘은 브루클린 네츠가 졌어요. 예. 그리고 그 직전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였는데 이 두 팀은 지난 시즌 대비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지만 샌안토니오 전 그리고 브루클린 전 모두 다 3쿼터까지 골든 스테이트가 크게 앞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경기도 보시면 4쿼터의 득실점 차이가 마이너스 13점이었어요. 그렇네요. 네, 근데 뭐 현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경기를 중계했었는데 스티브 커 감독이 굉장히 좀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밀리는 순간에도 스티브 커 감독은 스테픈 커리, 뭐 드레이먼드 그린, 또 모제스 무디, 오늘 감이 좋았던 선수들을 내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부리다가 졌다. 네, 전형적인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벤치가 강하다 그러니까 그걸 좀 자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좀 아쉽죠. 넘기야 될 구간에는 맡아줄 선수가 따로 있는 건데. 이런 걸 좀 카톡을 좀 보내요. 스티븐커한테. 카톡이 안 돼. 진짜? 뭐 있을 거 아니야. 왓츠앱이든 뭐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거 스팸이 너무 많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약간 그 지는 패턴이 골든 스테이트가 물론 이제 선두권 경쟁을 하고 있지만 뒷심 부족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열받게 지는 거죠. 네. 팬들 입장에서는 또 납득할 수 있는 패배가 있는데, 왜냐하면 뭐 흔히 말하는 하루 종일해도 안 되는 게임들은 그냥 지기 마련인데 두 경기 모두 다 5할 승률 이하 팀을 상대로 이기고 있다가 여유 부리다가 이렇게 졌기 때문에 이럴 때는 로테이션을 폭넓게 가져가는 것보다 때로는 스테픈 커리나 드레이먼드 그린 같은 선수들을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디앤서니 멜튼이라는 좋은 수비수가 빠진 이후에 3승 3패. 그렇다면 시즌 아웃된 건 아쉽지만 멜튼을 트레이드 미끼로 사용을 해서 더 로스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서부에서 좀 더 눈길이 가는 성적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퍼스의 5연승이 참 눈에 띄었거든요. 네. 이 팀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화려함은 좀 없어졌지만 제임스 하든 혼자 이제 거의 공격을 주도해주고 나머지 롤 플레이어들이 수비에 선신해주면서 좀 연승을 가져갔었는데 상당히 좀 제프 벤 건디라는 그 수비의 귀재, 수비의 신이라 불렸던 코치가 합류한 이후에 굉장히 짜임새 있는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코어가 요즘 NBA처럼 답지 않게 좀 낮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재밌게 승리를 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순위도 많이 올라갔고요. 오늘 좀 아깝게 졌지만 앞으로 지켜볼 만한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반면에 댈러스와 덴버는 계속해서 좀 주춤한데 근데 사실 이게 좀 착시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게 순위는 8, 9위지만 승률은 다 5할 오픈이 넘어요. 그렇죠. 덴버는 오늘 뉴욕을 상대로 좀 실망스럽게 졌습니다. 네. 그런데 에런 고든의 부상 공백이 크고요. 오히려 댈러스가 좀 특이하게 최근 살아났어요. 루카 돈치치가 빠지고 나서 3승 1패거든요. 근데 꺾었던 팀들도 뭐 죄다 강팀들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1패도 마이애미에게 연장 가서 진 거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 돈치치 같은 느림보 수비 안 하는 선수가 빠지니까 오히려 더 좋은데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치치도 뭐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고 댈러스의 터줏대감이지만 네. 본인도 좀 보면서 많은 것들을 지금 느끼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백정민님께서 위원님들 클리퍼스가 데릭 존스 주니어가 꽤 잘하는데 그 요인이 있을까요? 원래 수비는 잘했던 선수였고 네. 지난 시즌 댈러스 소속으로 뛰면서 주가가 올랐죠. 네, 그리고 클리퍼스 3년 3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는데 아까 손대문 위원의 말씀대로 클리퍼스는 수비 위주의 팀이에요. 그래서 공격을 어느 정도 좀 못해도 수비를 잘하면 로스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가 엄청 느리고요. 데릭 존스 주니어는 공격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정말 기껏해서 넣어봤자 평균 10점? 올 시즌이 커리어 하이인데 수비를 잘하다 보니까 팀과 궁합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존스 주니어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든이랑 합이 되게 잘 맞아요. 그러니까 하든이 제가 알기로 빨리 시즌을 시작한 걸로 알고 준비를 시작하면서 선수들 모아가지고 훈련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하든과 엘리웁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느 팀엔가 백도어 컷 해가지고 엘리웁 덩크 꽂는 게 경기 중에 한 번씩 꼭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수 길을 좀 잘 살려주는 것 같고 잘하는 것만 계속 시키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 궁합과 조합이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동부로 넘어가 볼까요? 자, 동부는 저희가 이제 클리블랜드가 여전히 선두인데 지난 시간에 클리블랜드 연승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두 분께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아하. 자, 여기서 조현일 위원은 그래도 클리블랜드가 계속해서 연승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손대범 기자는 보스턴이 여기서 연승 한번 네. 끊어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손대범 기자가 맞췄습니다. 네, 보스턴 권위자가 네. 제대로 틀리셨네요. 권위자라기보다는 네. 그 제가 작년에 보스턴의 우승을 그냥 맞췄기 때문에 이거 워딩 그대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요? 아, 이거 내가 보스턴의 이랬었어? 빅맨진이 피멍 들고 나간다. 네. 피멍이 들긴 했는데 네. 아 이렇게 내가 얘기했었구나. 또 경솔해지고 있네. 다시 한번 네. 조방꿀이 또 입증된 순간이었죠. 네. 저희 조방골 바로 또 나왔습니다. 네. 19연승 한다고도 제가 얘기했군요. 네. 아, 이게 또 슬슬 또 병이 도지고 있는데 네, 제가 작년부터 좀 안 했었는데 여기 와서 너무 또 신나게 얘기했나 보네. 알겠습니다. 피멍 들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도 받아 적으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아 그거 제가 들어보니까 재수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이거 받아 너무 적으세요. 싫어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내 말은 규칙이야. 받아 적어. 알겠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그래도 그 보스턴한테 1승 내주고 그래도 2연승 했어요. 네. 상대가 약하긴 했지만 네. 뉴얼리언스를 상대로도 또 승리를 따냈고 토론토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타이 제롬이라는 식스맨이 펄펄 날고 있거든요. 아 진짜 이대로 간다면 65승 정도는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르브론 시대의 최고의 성적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 네. 고무적인 게 보통 이렇게 길게 연승하다가 한번 끊기면은 1, 2연패 더 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빨리 반등했어요. 물론 스케줄이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빨리 끊고 올라간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감독 역시나 뭐 빨리 이직 건 있고 선수들 고맙다고 또 말을 하면서 또 수습을 잘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클리블랜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바짝 보스턴이 쫓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격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뭐 토론토 랩터스 어차피 리빌딩 중인 팀이라고 하더라도 네. 워싱턴도 마찬가지거든요. 워싱턴도 주전 5명 중에 3명이 2년차 이하의 선수들인데 이 필라델피아가 문제죠. 그렇죠. 네, 필라델피아는 현재 승률이 18.8%고 우승을 노리는 팀이 현재까지 3승 13패.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면 저는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네, 이 팀은 이미 시즌 농사를 망쳤다고 봐요. 네. 자, 필라델피아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고 그 필라델피아에 좀 이슈가 있습니다. 나머지 팀들 중에서 좀 눈길을 모았던 팀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올랜도 매직을 꼽고 싶은데요. 네. 올랜도 매직이 현재 11승 7패, 승률은 61.1%인데 동부 컨퍼런스 3위입니다. 근데 파울로 반케로라는 1옵션이 빠졌는데 잠깐 좀 주춤하고 그 이후에는 이 프란치 바그라는 선수가 독일 출신인데 엄청나게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올랜도 매직도 기조가 수비예요. 요즘에는 공격은 정말 아무 팀이나 다 잘할 수 있는데 수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올랜도 매직의 평균 연령이 25살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수비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색다른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대학농구 같다. 조직적이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올랜도 클리퍼스 보면은 방패로 때리는 느낌이 드는데 올랜도는 여기다 더 젊기 때문에 더 역동적이고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요즘 농구 같지 않게 네. 그렇게 좀 수비하는 맛이 있고 바그너는 지난 레이커스전에서 또 위닝샷을 넣었거든요. 굉장히 육성으로 크게 야 임마 했는데 굉장히 좀 얄마에서 끝나진 않았겠죠. 네,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사실은 방캐로 역할까지 잘해줘 보니까 좀 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그 미러키도 슬금슬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새. 네, 미러키의 시즌 출발이 아주 좋지 못했는데 네. 뭐 릴라드 복귀하고 그리고 또 브룩 로페즈가 살아나면서 야니스의 부담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크리스 미들턴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뭐 얼마나 몸 상태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미러키는 필라델피아와는 다르게 그래도 반등하면서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동부와 서부 간략하게 그동안 있었던 이슈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코르다노님께서 형님들 지금 시점에서 우승팀 한 명만 골라주세요.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운데. 네. 저는 뭐 주야 창천 보스턴의 2연패를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새로운 챔피언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챔피언. 네, 오클라호마 시티. 오클라호마 시티. 지금 부상자가 이 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어쨌든 잘 순항하고 있는데 홈그랜 돌아오고 플레이오프 때 다시 올라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결국 클리블랜드보다는 보스턴이 올라갈 것 같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저는 플레이오프 7전 4선승제에서 보스턴을 동부에서 이길 수 있는 팀은 많지 않다고 보는데 물론 클리블랜드가 워낙 잘 나가고는 있지만 네. 이번은 아니다. 네. 다음 시즌 정도에 보스턴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7차전 시리즈라면은 한두 골 싸움이 필요할 때는 이 팀에는 테이텀이 있고 브라운이 있고 그 두 선수한테 공을 몰아줄 선수들이 있고 또 막아줄 수비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단기전에서는 보스턴이 아직까지는 위에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근데 만나면 오클라호마가 우승한다. 오클라호마. 어떤 면 때문에요? 저는 길더스 알렉산더라 에이스가 확고하게 있고 네. 그래서 이 팀의 유일한 이슈는 리바운드 이슈인데 네. 그 애도 이것까지만 잘 극복한다면 충분히 우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1월 26일 글자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박제해서 또 확인의 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 외적인 부분들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NBA에 있었던 좀 핫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아까 필라델피아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필라델피아가 지금 3승 13패 처참합니다. 근데 성적과 무관하지 않은 팀 내 분위기에 대한 이슈가 터져 나왔다고요? 네, 팀 미팅을 이 카일 라울이라는 베테랑이 주도했었는데 네. 여기서 나왔던 내용이 유출됐어요. 그래서 가장 컸던 건 조엘 엠비드의 지각 사태입니다. 모든 연습 심지어 경기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온 적도 있대요. 그러면서 타이리시 맥시라는 엠비드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좀 낮은 선수가 사사건건 늦는데 이거 바꾸자. 팀에 너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코칭 스태프에게도 좀 세밀하게 우리를 좀 지도해달라. 코치들도 니네도 책임감을 갖고 따라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예민한 상황, 모든 일에 지각한다는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가 굉장히 지금 불쾌하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뭐 불쾌할 것까지 있나? 지가 잘했어야지. 네. 사실 그 어떤 슈퍼스타도 그렇게 지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지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보도만 따르고 본다면은 정말 구단 일정을 정말 밥 먹듯이 어기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를 중심으로 세워준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팀이 너무너무 괜찮은 상황이라면은 뭐 그래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사실은 팀 내에서의 무게감과 중심 경기는 많이 못 뜁니다만 그걸 본다면은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범이 돼야 되는데 본인은 출석률이 50%밖에 되지를 않으면서 사사건건 늦고 그다음에 보통은 NBA 슈퍼스타들이 그 팀에서 특권을 누리는 경우가 많긴 해요. 뭐 과거에 레너드도 그랬고 하든도 그랬고 웨스트브룩도 그랬지만
엔비디처럼 저렇게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선수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팀 미팅 내용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고 그 이후에도 필라델피아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엔비디는 또 들어누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시선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짜 안 되는 집에 전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탈출구가 보이지가 않네요. 유출됐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된 건데 네. 저는 유출도 사실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팀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유출됐다는 건 분명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건데 흥미롭게도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걸로 이제 배당까지 나왔어요. 누가 유출했냐 그걸로 이제 도박서를 근데 공교롭게도 1위가 또 엔비디였어요. 본인이 했다? 네, 본인이 유출해놓고 네. 일구심을 표하고 있다. 네. 아니면 폴조지다. 뭐 네. 그게 범인 찾기가 사실 화제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백정민님께서 위원님들 피닉스 부커 에이튼 크리스폴이 합작보다 부커 듀란트 빌이 더 조합이 안 좋은데 요즘 너무 실망인데 뭐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듀란트가 못 나온 게 크죠. 네, 듀란트가 빠지자마자 1승 6패인데 그 기간 동안 브래들리 빌도 결정했거든요. 네. 내일 레이커스 전에 두 선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피닉스의 관건은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일단은 듀란트의 출전 시간을 조절해야 됩니다. 듀란트가 38분 뛰었거든요. 네.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수치죠. 자, 뭐 이제 필라델피아 진짜 아직까지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고요. 또 어떤 이슈들이 한 주간 그 NBA에서는 있었나요? 일단 오늘 포르징기스의 복귀도 뭐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이 첫 경기였는데 오자마자 엄청난 존재감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레이커스가 17순위를 뽑은 달튼 커넥트. 네, 이 친구가 작년에 레이커스가 뽑았던 신인이 완전 망했어요. 네, 제일런 후드 시피노라고 지금 뭐 어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같은 순위로 1년 뒤에 뽑았는데 이 친구가 르브론 제임스가 계속해서 패스를 줄 정도로 네. 엄청나게 지금 잘해주고 있는 점. 오. 그러니까 올해 루키가 별로 없거든요. 네. 올해 좋은 루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커넥트가 진짜 사실 농구를 좀 약간 못하게 생긴 외모인데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앞에 16팀 도대체 뭐 봤냐, 네. 왜 얘를 놓쳤냐,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 선수가 근데 대학교 4학년까지 졸업하고 나온 선수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드래프트에서는 좀 유망주들을 뽑고 싶어하는 성향상 아마 대학 졸업자들이 매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보통 신인들보다 3살 더 많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패스징한 것 같은데 17순위로 뽑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네, 또 JJ 레딕 감독조차도 이 선수의 캐치앤슛 옵션을 위한 패턴도 만들 정도로 좀 반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담인데 방금 전에 저렇게 어깨 동무하고 르브론이랑 어깨 동무하고 있는 사진 보니까 브로니는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좀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커넥트는 잘 뽑은 신인이고 네. 브로니 제임스는 뭐 마케팅을 위한 그런 픽이었는데 사실 브로니는 지금 G리그에서도 못 하고 있거든요. G리그에서도 골을 넣을 줄을 몰라요. 네. 그래서 그냥 아쉽게도 그냥 뭐 쇼잉하는 선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커넥트 봐서 참아라. 네, 그게 팬들한테 말해주고 싶다. 맞아요. 네. 레이커스가 또 원래는 뭐 물론 오스틴 리브스나 과거에 알렉스 카루소 같은 선수도 있고 또 네. 올해 커넥트 같은 선수도 있지만 최근 드래프트에서 다 좀 이상한 선택을 다 실패했죠. 네. 그 가운데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레이커스 저 왼쪽 가슴에 비비고가 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네요. 맞아요. 코트 바닥에도 새겨져 있어요. 네. 최근에 또 애틀란타 호크스가 또 금호 타이어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네. 아마 내년에 이제 금호라는 로고 새겨질 텐데 네, 광고주 잘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게 한 얼마 정도 날까요? 이것도 수십억까지. 그렇죠. 가죠. 레이커스가 네. 5년 계약했을 때가 역대 최다 금액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올랜도 매직의 경기장 이름은 심지어 기아 센터예요. 맞아. 본 적 있어요. 네. 네.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NBA 올스타전 가면요 삼성 갤럭시 부스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어 그만큼- 부스도 10몇 년 네. 전부터 있었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굉장히 크게 또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고 환율이 굉장히 올랐는데도 할 정도면은 네. 그만큼 또 NBA 그게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있다군요. 거죠. 네. 옛날 오뚜기 그 맨유에 지원했었던 그 생각은 나는데 맞아요. 그게 진짜 확실히 효과가 있긴 있나 보네. 물론 내 주머니에는 100원 한 장 안 들어오지만 그렇죠. 그래도 좀 국뽕이 차오르네요. 네.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NBA로 계속 나아가는 추세고 네. 언젠가 뭐 콩고물이 떨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NBA에 또 놀라웠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이번 시즌 올스타전이 확 바뀐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저는 좀 뭐 어떨지 궁금하긴 한데 네.
일단은 NBA가 너무 올스타전에서 고득점 그리고 3점을 많이 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팀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떨지는 좀 궁금합니다. 네, 4개 팀이 토너먼트 치르는 이런 제도인데 글쎄요, 뭐 반신반의네요. 그리고 올스타라는 게 사실은 좀 뽑히면 되게 명예롭고 네. 그런 자리인데 너무 많이 뽑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좀 한정된 인원이 뽑혀야지 좀 그만큼 좀 약간 소수정예 같다는 느낌이 들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할 텐데 지금 어쨌든 8명씩 3팀이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수가. 네. 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예전에는 뭐 동부서부 혹은 이제 팀 모르브론, 팀 커리 뭐 이렇게 해서 그런 팀들이 맞붙었다가 단판 경기였는데 이제는 8명씩 세 팀에 라이징 스타와 네. 한 팀까지 하면 4팀이죠. 네 팀이서 네. 토너먼트를 하겠다. 배구처럼 점수제로. 점수제로. 네, 4쿼터가 없고 준결승은 40점제, 결승은 25점. 음. 네, 그러니까 타겟 스코어로 가는 거죠. 오. 40점 먼저 넣는 팀이 이기는 걸로. 너무 금세 아니에요 그러면? 좀 그 요즘 트렌드 보면은 예. 진짜 금방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경기가 늘어지는 걸 지금 NBA가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승부 보자. 네, 그런 취지에서 나온 타겟 스코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3점 슛을 다 2점으로 바꾸고 네,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자유투는 다 1점으로 해주고. 일단은 뭐 저희끼리도 얘기했지만 NBA가 진짜 돈 냄새 잘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장사 안 될 거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장사가 될 거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시청자들을 아마 경기 끝날 때까지 잡아두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최악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211대 네. 186이네요 보니까 NBA 선수 출신 분들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었고. 자, 뭐 일단 이게 지금 그 경기 운영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죠. 공식 오피셜하게 뜬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일단 리그 경쟁위원회에서 이거 논의했다는 게 나왔죠, 사실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선은 뭐 이것저것 시도는 계속 해볼 것 같아요. 뭐 지금 올스타의 체제로 가면 시청률은 폭망할 게 뻔하기 때문에 네.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그냥 하나 걸리면 네, 그걸로 계속 밀고 나가지 않을까. 계속 뭐 어쩔 수 없는 혁신을 가할 것 같긴 합니다. 실버 총재 성향상 이렇게 운 띄워놓고 너무 여론이 안 좋으면은 다시 또 원래대로 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봐서 질러볼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건 이거는 그 동안의 NBA 성향을 보면 몇 년 전부터 논의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기민하게 움직이는 타입인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이번 주에 있을 농구 경기들, 뭐 국내 경기와 NBA 경기 모두 합쳐서 어떤 경기 주목해 보면 좋을지 추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내일 12시에 열리는 피닉스와 레이커스. 네, 르브론과 듀란트의 만남이 이제 뭐 한 10번 남짓 남았을까요? 네,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듀란트의 복귀전이거든요. 네. 그리고 브래들리 빌도 돌아오고 네, 풋프린트 센터 피닉스 원정이기 때문에 레이커스 놓칠 수 없는 경기인데 시간대도 좋습니다. 네, 점심 드시면서 이 경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공교롭게 레이커스 경기인데 네. 11월 30일 네. 레이커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네, 이 경기 컵 대회 또 순위도 걸려있기 때문에 네네. 또 레이커스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 물론 레이커스 팬 입장에서입니다. 네. 네, 얼마나 나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가 이길 거라고 보세요? 오클라호마 시티. 굉장하네요. 객관적이야 그래도. 네. 알긴 알아. 네. 요즘에 덴버한테 얼마 전에 완전 털렸거든요. 네. 그거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질문 하나 뭐 몇 개 좀 더 받고 올려주시면 좀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민님께서 위원님들 마이애미는 타일러 히로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 좋은가요? 타일러 히로는 뭐 지금 테리 로지어와 좀 떼어놔야 되지 않을까. 네, 너무 테리 로지어가 1번이 아니기 때문에 히로 자체의 기량은 좋지만 좀 애매한 감이 있죠. 뭐 커리어에서 올스타 한두 번 정도 하면 다행. 네, 그래도 팀은 미래로 낙점을 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밀어줄 필요는 있겠죠. 처음에는 임팩트에 비해서 너무 팀이 못 살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맞아요. 들고 또 본인도 약간 좀 저점이 있었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과연 미래가 맞나? 요즘 그 생각도 들어요. 가끔 들어보면. 맞아요. 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힘좀 에너지